이 자리에 지금 사회부의 민경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민 기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김태호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부 루트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들도 많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소방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최신 정보로 실종자 수 네. 23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명이 외국인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불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자 명부도 모두 지금 불에 타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당연히 뭐 추가로 더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방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 핸드폰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위치 추적 결과가 모두 화재 현장 근방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 당국에서는 대부분이 그 건물 안쪽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 대부분이 계셨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신정은 기자, 오늘 화재 발생부터 좀 간략히 정리해보죠, 다시. 네, 오늘 오전 10시 31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 리튬 전지 제조업체에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불은 아마 2층에서 시작된 걸로 일단 목격자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는 6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민경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이제 근무 인원이나 등등은 이제 소방 당국도 연락처를 확보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뭐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락이 지금 안 닿고 있는 분들이 민경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3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참 좀 큰일인데, 자, 주변에 계시던 우리 시청자들께서 SBS로 좀 제보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보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지금 SBS로도 지금 계속 제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거의 연기 기둥처럼 막 하늘로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막 검은 연기보다는 회색, 희뿌연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리튬 전지 화재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늘을 거의 가득 메울 정도의 연기가 계속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서 제보자분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렸는데 계속 뭐 폭발하는 음성,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팡팡팡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예 근처에 접근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민경호 기자, 일단 폭발이 일어난 곳이 2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뭐 하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방이 파악한 바로는 완제품을 검수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조된 이 배터리들이 뭐 잘 작동을 하는지 또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하는 곳인데 그 현장에서 확보한 진술이 여기에 있던 배터리셀 한 군데에서 하나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에서도 그 불빛이 마치 폭죽 터지듯이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배터리들이 연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화재가 번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그 소방이 파악한 현장에 있는 배터리의 개수가 35,000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곳에 납품이 되던 건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대량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도 발산이 되고 특히 뭐 벤젠이나 뭐 이런 불산 같은 굉장히 유독가스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 만약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게 맞다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재 당시에 큰 폭발음이 나면서 인근까지 대피하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영주 교수 인터뷰 준비돼 있나요? 이영주 교수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리튬이 이제 물에 닿았을 때 거기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에 접촉된 수소가스 자체가 이제 폭발성 기체니까 그런 폭발성에 대한 부분들 위험 때문에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소가 발생에 따라서 무조건 폭발하는 상황은 아니고 또 폭발할 수 있는 인계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폭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 농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해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실종자가 지금 그 연락 두절자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23명이죠?
네. 저희가 이제 뉴부사탐 첫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건 네. 실종자 21명이었는데 3시 28분에 전해진 속보로 보면 실종자 23명으로 일단 2명이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종자 상황이나 부상 상황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소방당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전화로 이 최연호 한국화재감식학회 부회장 연결해서 상황과 좀 기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연호 부회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최현호입니다. 네, 참 화재가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자, 리튬 네네. 공장 화재가 진압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리튬 1차 전지, 특히 그 고에너지를 밀어넣어서 특수 목적에 맞춘 염화티오닐 전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고요. 네. 이 염화티오닐 전지는 특히 이제 뭐 군, 방산 쪽에 또는 우주 항공 쪽에 특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압이 높은 이렇게 전지로 되어 있고요. 특히 특징은 리튬 이온 전지라 해서 리튬 폴리머 2차 전지는 리튬 금속을 이온화시켰기 때문에 리튬 금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차 전지인 염화티오닐 전지는 안에 리튬 방막으로 리튬 금속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이 화재 시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리튬 금속이 셀에서 용출이 되고 일어나면 수소와 또 여러 가지 성분이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폭발이 먼저 나고 그 화재로 2차로 넘어가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많은 양의 셀을 저장하다 보면 하나의 셀이 문제가 되면 다수의 주변에 화재 확산이 되면서 진압이 어려운 그런 배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큰일입니다. 실종자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23명이나 된다고 해서 더 큰 걱정인데, 자, 만약 이분들이 그 공장 건물 안에 있다면 네. 이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참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생존자가 특히 이제 실종으로서 생존자가 공장 내부에 위치적으로 1층이나 네. 이쪽에 있다면은 생존 확률이 또 한 번 더 높아지고요. 또 만약에 2층이라도 공기 유동이 없는 밀폐 공간, 특히 우리 내화 구조, 화염이 닿아도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내화 구조의 밀폐 공간에 있다면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화재 성상을 보면 건물 지붕하고 구조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독성 가스와 열기에 생존율은 좀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쪼록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자, 앞으로 네. 그럼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소방대원이 마음이 급하다고 구조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면 소방대원마저 위험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진압이 우선이고요. 계속적으로 배터리 셀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변 화재 확산을 먼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진주암이나 평창 질석, 특히 마른 모래로 이 배터리를 덮어야 되는데 이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지되어 있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진압이 되면 그 다음에 구조를 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투입이 되면 현재 생존자뿐만이 아니고 유독가스와 열기에 소방대원마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신정원 기자. 자, 네. 근데 지금 현장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계속 지금 건물 진입이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계속 폭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가로 전해진 소식은 지금 불길이 좀 잦아들었고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상태여서 지금 구조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부 인명 수색도 아마 진행이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종자 23명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 확인 작업을 해서 2명이 늘어난 거고요. 실종자의 국적도 지금 전해졌는데 일단 외국 국적이 23명 가운데 20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2명,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게 1명이라고 하고요.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이 7명, 여성이 15명,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게 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물 3층짜리라고 했는데 일단 1층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를 했는데 2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전원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경호 기자, 이 네. 건물에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던 곳이고 또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치면 이 건물의 안전성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소방 당국이 진입하지 못한 게 당장 네. 불길이 엄청나게 강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불길이 강한 불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조물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소방에서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방 당국에서 지금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불길이 거의 다 꺼졌다, 사실상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화재를 진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할 만큼 다 그만큼 타서 타서. 이제 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에 지금 사람이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당국이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자, 신정 기자, 일단 소방당국이 진입하더라도 이 건물 붕괴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지금 보고 계신 게 불길은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 굉장히 거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도 사실상 차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보이지 않고 연기도 굉장히 뿌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색 작업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건물이 사실 불에 탔기 때문에 뭐 붕괴나 이런 위험도 사실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인명 수색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희도 제보 영상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소방에서 현장 브리핑 추가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근무하는 인원이 좀 추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102명이라고 합니다. 많네요. 102명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파악된 게 사망 1명 그리고 실종자 23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큰 불은 잡은 거죠, 신정 기자? 네, 일단 조금 전 또 들어온 속보가 오후 3시 10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다라고 이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고요. 10시 반쯤에 불이 났으니까 지금 거의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23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화재가 난 공장의 특성상 리튬 전지 계속 불이 붙고 불이 타고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화재 진화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경호 기자, 일단 화재 당시에 저희가 주변에 있던 시청자들께서도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지금 큰 불길이 올라오는 게 저희 지금 공장 위쪽 모습인데요. 네. 지금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열이 올라가면 한번 폭발을 크게 또 하고 네. 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연기만 크게 나고 불길은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불길이 진짜 건물 전체를 태울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그런 불길이 확인되기도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간 취재 기자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 건물에서 한 300m 정도 중간에 조그마한 하천도 있고 네. 좀 넓은 도로도 하나 있는데 거기 건너편까지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계속 연쇄적으로 있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기가 지금 자막에 가려서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저 뒤에 자막을 잠깐 불길도, 빼주시죠. 예.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렇게 폭발이 있을 때마다 큰 불길이 또 일어나고 연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리튬 배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발을 하거나 불이 일어나면 유독가스, 벤젠이나 불산 등의 유독가스가 그렇죠. 같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색깔도 보는 곳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도 지금 저 옆에 야산이 지금 차 봉고차 위로 한
한 10대, 15대가 올라갈 정도의 높이였는데 그 뒤로도 큰 연기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방당국이 조금 전에 화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는데 자, 영상 준비됐나요? 네, 자 김진영 경기 화성소방서 화재 예방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의료 지도를 받고 사망 판정을 받은 한 분, 그다음에 중상자 2명, 대피 과정에 전신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건물의 그 사무실이 다 타버리면서 그 작업자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렸대요. 그런 상황에서 목격자가 2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나오고,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격자가 말하기를 아까 여기 소수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사망하셨던 분은 우리 소방대가 최초에 도착했을 때 구조했던 분 중에 한 명이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 이송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발견됐어요? 예. 지금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수색 작업을 마치고 이제 구조 대상자. 네, 김진영 경기 화성소방서 화재 예방과장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자, 지금 민경호 기자. 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네, 사망자 1명에 지금 중상자가 2명, 그리고 경상자 2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네. 지금 2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종자는 현재 외국인이 20명, 그리고 내국인이 2명, 그리고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1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자, 공장 안에 있던 분들, 안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근로자만 지금 2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정원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소방당국이 파악한 실종 인원이 지금 사실 공장에서 근무하던 건 이제 100명 정도가 넘는데 네. 이 가운데 소재 파기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종자는 23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재가 뭐 나지 말았어야 될 건데 이 왜 불이 나게 된 겁니까? 원인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당연히 좀 화재가 진화가 완전히 되고 나서 좀 조사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확보된 목격자 진술들을 보면요. 이 3층짜리 공장인데 2층에 있는 이제 배터리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배터리셀 하나가 폭발을 하면서 그게 연쇄적으로 그 옆에 있는 것들까지 이제 번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리튬 전지의 특성상 열폭주 현상이란 게 있답니다. 이제 분리막을 통해서 양극과 음극을 분리를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오류가 있으면은 서로 가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열을 내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불이 시작됐던 2층에 있는 배터리 분량만 하더라도 3만 5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다 꺼질 때까지 다 화재가 꺼질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화재 진압을 위해서 모래와 질소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3시 10분쯤에 큰 불은 잡았다고 하니까 내부 수색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일단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는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는데 혹시 뭐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일단 주변엔 대부분 공장 단지이기는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하천이 하나가 있고 예. 또 그 앞에 큰 도로도 하나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곳들을 저희 취재진이 좀 인터뷰도 하고 상황이 어땠는지 여쭤봤는데 저랑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거의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은 엄청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러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시기까지 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서 파편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열기가 전해질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주변 상황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현장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실종자가 연락이 두절인 분들이 23명이나 된다면 그리고 또 혹시 공장 안에 있었다면 대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길이 거셌고 또 연기가 심했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1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네. 2층이나 아니면 3층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대피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 관련한 속보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사실 좀 확인된 내용들은 저희가 좀 추가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화재 소식을 포함한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 화성 공장의 화재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호 기자, 신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